결국 한국은행에서도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집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집값이 왜 이러지? 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서울에서 이제 상급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울의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실은 서울의 상급지는 주간 단위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올라가는 집값이 아니라 거래량은 적은데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가고 있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보고서가 9월 달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백진삼 수량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 되면 이제 마감될 것 같은데, 혹시 추석 선물로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주문을 해주시면은 품절 전에 그래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최대 35%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9월 25일 날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금융안정 상황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 상황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집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 부분을 한번 쭉 가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이죠. 그걸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추가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실은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었고요. 대출 수요를 막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긴 했습니다. 축소는 됐는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폭도 축소는 됐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가 과거 정책을 냈을 때 비해서는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효과가 조금 별로 없었다라고 한국은행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9.7 대책 이후에는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서울의 평균 가격 상승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5월 둘째 주 등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은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는 상승률이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서울,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이런 곳들이 지금 그래프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금천, 구로, 관악 같은 경우는 지금 평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도봉, 강북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죠. 하지만 강남 3구랑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매우 도드라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치켜들었죠.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전체적인 상승이 아니라 정말 요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상급지로 가야 된다, 앞으로는 초양극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는 이제 좋은 곳들만 오릅니다. 안 좋은 곳들은 안 오르고요. 좋은 곳들만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갈 수 있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살려고 하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 아파트 안 사야지, 이제 부동산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이제 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주요 심리 지표는 여전히 매수가 우세하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낙찰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 시장도 큰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사려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 서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이건 이제 그냥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실은 정책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렇게 쓰기에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좀 제한적이다,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나온 대책들이 시장에서는 잘 먹히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7 대책 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보다는 뭘 주로 했어요? 규제를 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계속 억누르는 건데 이 억눌린 수요가 계속 눌려만 있을 것이냐, 언젠가는 튀어오른다는 거죠. 이 튀어오른 게 서울의 상급지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살이 서울의 이제 중급지, 하급지 이런 곳으로 번져갈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실제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 부실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증가세가 도드라지죠. 가계의 취약 차주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취약 차주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힘든 업종들이 또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은 한계기업 비중, 기업이라는 게 무슨 대기업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자영업도 기업으로 봅니다. 보게 되면은 부동산이 39.4% 지금 한계기업 비중으로 늘었고요. 숙박은 28.8%. 지금 부동산업과 숙박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는 좋지 않은데 저금리로 인해서 돈을 풀다 보니까 이 좋지 않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울의 중심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어제 같은 경우도 추후에 아마 저런 마포, 성동 이런 곳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천이나 분당 이런 데도 집값이 현재 뜨겁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남 주변 지역들이 오르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곳들이 토호제가 지정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시장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되기 전에 사자, 지정되면은 실거주밖에 못 사니까 지금 갭 투자할 수 있을 때 사자, 그런 막차 수요도 조금 몰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지표 중에 한 곳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죠. 이곳의 전용 84제곱미터 33평이 최근에 2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23억에 거래가 된 것이거든요. 열흘 만에 호가가 한 1억 7천 정도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5년차 신축 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벌써 27억 5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뭐 곧 30억이 간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마포조차도 집값이 거의 3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강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마포가 저 가격이네? 그러면 강남은 더 받아야지 하면서 강남은 호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핀셋 규제, 타겟을 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 지역들의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전 지역을 다 묶거나 아니면 전 지역을 다 풀거나 이렇게 해야지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거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풍선 효과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빠르게 지금 이 풍선 효과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의 중급지, 서울의 하급지 또는 수도권의 중급지 이런 곳으로 그 효과가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빠른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